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요 32,800포인트 하단 구간 지지력 테스트 받고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이 중심선에서 잠시 횡보한 이후에 위쪽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제자리 그냥 찾아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우지수는 작년 연말부터 해서 지금 6개월째 이 분홍색 박스권 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 CPI 발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4.1% 올라오는 거였는데 4%로 물가는 꽤나 많이 안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 정도는 충족해줬고요. 자, 그러면은 FOMC는 CPI가 갑자기 뭐 급등이 나왔을 때나 문제가 되는 거지, 금리는 그냥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냥 기존 의견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나라 추세는 정해졌기 때문에 CPI, FOMC 뭐 저는 그렇습니다.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이거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면은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추세는 정해졌고 방향은 정해졌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만약에 뭔가 이슈가 돼서 살짝 흔들린다라고 해도 그거는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 만드는 거지 굳이 우리나라의 이 방향성을 꺾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만 보더라도 나스닥 12,000포인트 넘어가면서 이 구간 지지력 테스트만 받으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아예 날아가 버리고 있죠. 그래서 뭐 테슬라나 뭐 반도체주나 이런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미국은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서운해할 필요는 없겠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 제가 작년 말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2023년 상반기에는 이거 2100포인트 흔들 때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반등 나올 거고요. 상반기까지 2650에서 2750포인트 정도는 될 겁니다. 근데 최소치 정도까지는 이미 올라왔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작년 말에는 워낙 심리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2000포인트가 깨지네, 뭐 1500이 깨지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불안해들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예,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꼭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이거는 밑으로 밀리기에는 그렇게까지 밀리기에는 어려운 수급이다라는 것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19조 원 넘게 매수했죠. 내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손실 보기 위해서 해외에 투자를 한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고 싶어서 투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19조 원을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0포인트 이탈하게 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다들 뭐 난리가 났죠. 자, 미국이야 뭐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고, 자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 네. 일본 같은 경우 최고치 그냥 사상 최고치 막 돌파해 버리고 있죠. 이렇게. 뭐 10년을 잃어버렸느니 20년을 잃어버렸느니 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올라와요. 왜 올라와요? 중국에 대해서 탈중국을 하게 되면은 가장 수혜를 보는 국가 중 하나가 일본 그리고 한국이라는 거.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소재나 장비나 이런 관련 뭐 셀업체도 있고 이런 뭐 부분에 대해서 가장 수혜 보는 나라, 가장 강한 나라 어디예요? 소재는 보통 일본이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 중 하나고, 우리나라도 이제 소재를 통해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쪽은 굉장히 강한 나라고 보시면은 되지 않습니까? 분리막도 많이 따라잡고 있죠. 전해질도 많이 따라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수혜예요. 근데 일본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3,300이면은 지금도 한 20% 올라가도 3,300이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봤더니 중국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만큼이나 올라와서 3,300 그냥 저항받고 살포시 쉬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이거 연봉으로 치면 역헤드앤 숄더 모양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있죠. 눈으로 확인되잖아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잖아요, 독일이.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유럽 사상 최고치 돌파, 일본 아예 뭐 날아가다시피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월봉으로 보면은 한참 내려간다에 조금 올라온 거죠. 낙폭의 절반도 회복을 못했어.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이제 출발이에요. 외국인들 3,000포인트 아래서 저걸 뭐 크게 수익 실현해서 뭐 정리하거나 막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우리도 일본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우리나라 증시가 싸니까 외국인들이 19조 원, 거의 20조 원 가까운 금액을 여기에다가 몰아놓고 지수를 안 올리고 그냥 인덱스를 산 거예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 제가 이렇게 좀 중장기적인 플랜을 말씀드리면 항상 나중에 보면은 재밌는 결과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코스닥이 먼저 이렇게 조금 치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반 조금 더 회복된 거죠. 그래서 843, 40 정도까지 여기까지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절반 정도 회복되는 수준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을 요 정도 조금 그리다가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가는 게 좀 더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000포인트는 지나가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기존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코스피도 3000포인트 지나가는 자리고 저는 사상 최고치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좋은 소식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사실은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지들이 작년 10월에 대중국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랑 대만이랑 당장 갑자기 중국에 대한 수출을 끊어버리면은 그 물량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뭐 중국도 문제지만 우리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1년 유예가 됐죠. 그래서 올해 10월에 끝나는데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10월 되고 그 이후에도 보복 조치 없이 수출한 걸 용인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제재는 하지만 뭐 우리나라랑 대만한테까지 왜냐하면 TSMC랑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미국이랑 거래를 안 하면은 사실적으로 제일 타격이 큰 건 미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술력에서는 아직까지 좀 차이가 나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랑 차이가 확실하게 벌어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미국에 삼성전자가 공장 짓고 SK하이닉스가 공장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누가 미국에다가 공장 지으러 가겠습니까? 미국에 일자리 만들어주고 했었는데 누가 미국에다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잘 선택을 한 거예요. 바이든이 무리수를 뒀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정상화로 돌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72,500원 아래쪽에서 아직까지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요 7만원대는 유지해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72,500원 넘어가서 한 77,500원 사이까지는 움직여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 돌파는 못했고요. 하이닉스 115,000원 넘어가서 13만원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만큼 올라왔어요. 지금 상황이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이유도 좀 기대는 되는데 일단은 다음 저항은 13만원에 좀 강한 저항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비롯해서 최근에 강한 종목이었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비롯해서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강력한 요런 모습을 보이면서 PSK 홀딩스도 강력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가 이제 살살 살아나면서 이제 고점 돌파를 하고 있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휴식을 취하다가 이제 싹 올라오면서 추세 다시 한번 만들기 시작하죠. 22,500원 구간 저항 두들긴 다음에 27,500원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좀 상황을 좀 보자고요. 이 종목은. 그리고 SNS텍 같은 경우는 4만원은 지나가는 자리고 5만원을 넘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했는데 5만원은커녕 저 6만원까지도 벌써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EUV 하면은 SNS텍부터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HPSP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 이후에 좋은 모습 보이고 휴식을 취하다가 자 올해 봄부터 해가지고 따뜻한 바람 불면 좋아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3만원 두들기 시작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전 지주도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에코프로 다시 한번 70만원 넘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테슬라 올라간다라고 해서
같이 치고 달리면 에코프로 조금 무리하는 느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좀 휴식 구간, 박스권을 조금 형성하면서 잠깐 좀 쉬었다가 숨 고르기 하고 가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는 거. 에코프로는 10만 2천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82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8배가 올라온 종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뭐 100m 달리기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비율을 해가지고 주가가 쉬어야지 또 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8배 올라왔으면 이거는 마라톤에 비유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42.19km를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해서 마라톤 종목이 된 거죠. 이 전쟁 중에 파발이 이제 뭐 전령이 전달을 하고 나서 뭐 사망을 했다라는 설화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올림픽 공식 종목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이 생겼는데 이 정도까지 인간의 한계를 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쉬어줘야 되는데 안 쉬고 또 뛴다? 부상은 뭐 기본일 거고 잘못하면 이거는 진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겠죠. 인간이 이렇게 뛰고 나서 또 계속 뛰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게 낫다. 지금은 이렇게 기술적 반등만 나오다가 기간 조정 받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움직이는 게 낫다. 에코프로 지금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충분히 휴식을 이렇게 취한 다음에 다시 움직이니까 좋은 모습 보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반년 가까이 쉰 거죠. 반년 조금 안 되게. 한 분기 이상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쉴 때는 쉬어줘야 또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오늘은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30만원 근처로 올라오고 있었고 코스모신 소재 참 대단한 겹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 그 당시에 13,000원 전후 될 때 유상증자 해가지고 급락 나올 때 만원도 깨지고 해서 여러분 이 종목은 지금 뭐 7,000원 구간에도 있는데 뭐 밀릴 때마다 모아가시면 되고 9,000원만 회복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9,000원 회복할 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20만원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그 당시에도 유상증자 때문에 밀렸는데 유상증자가 이제 기업의 뭐 급여가 밀렸다거나 이런 뭐 운용자금 쪽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유상증자라면은 그건 좋지 않은 것인데 자금난 때문에 그러면 좋지 않은 것인데 코스모신 소재는 신사업인 양극재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양극재가 너무 잘 돼서 공장 증설을 하느냐고 유상증자를 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고 앞으로 미래가 너무 창창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코스모신 소재는 지금부터 엄청난 시세를 분출해낼 수 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될수록 분출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뭐 거의 뭐 25배 정도가 올라왔으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계속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GM이랑 슈퍼차저 계약했죠. 충전센터입니다. 슈퍼차저는 충전센터 뭐 하남시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이 GM이랑 이 충전차저 슈퍼차저를 계약하면서 이제 좋은 소식 들렸고 뭐 몇 조 원 된다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테슬라의 시총 생각하면은 뭐 이게 몇 조 원이라 수백조 원 정도가 돼도 뭐 돼야지 되는 뭐 수십조 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뭐 이 정도면은 뭐 그냥 그래 그 지어놓은 거 가지고 활용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배터리 셀 생산량도 확대한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다. 그러면 뭐 LG화학이나 이런 종목들도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어요. LG화학이나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이죠 이제 포스코 퓨처엠. 예. 이 종목은 포스코 캠텍,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 자꾸 이름을 바꿔가지고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이 움직여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움직여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 60만원 지금 넘어왔습니다. 중요한 구간이라고 했는데 60만원 넘어왔죠. 60만원 유지되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반도체와 함께 같이 코스피를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여행 수요 부분 뭐 얘기 나오면서 여행 수요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회복률이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좋은 모습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건 UAM 쪽도 같이 엮였고 그리고 이제 티웨이 항공
이런 쪽이 좀 같이 좀 움직이면서 이제 충분히 휴식 취하고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에어나 뭐 이런 쪽이 계속 다들 움직이면서 진에어도 15,000원 회복되면은 이제 트랩 완성하고 움직일 수 있는 모습. 오늘 거래량도 조금 붙여주면서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여행이라고 하면은 다른 국가도 많이 가는데 제가 좀 뭐 방송국 관계자들도 그렇고 아나운서분들도 그렇고 뭐 제 주변 사람들도 보고 그러면은 일본 여행을 요즘 많이 가더라고요. 그럼 JTC 같이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바닥 짚고 살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4,000원 회복되는 모습 좋고요. 그러면은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같이 또 볼만하겠죠. 대신 글로벌 텍스프리는 JTC처럼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주가 레벨이 높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두 투어나 이런 종목들 여행주 하나 투어는 아직 안 움직였고 모두 투어나 노랑풍선 같은 경우가 기존에 한번 이제 실적 좋다라고 올라온 다음에 8,000원을 못 뚫고 있는데 모두 투어가 8,000원에서 8,500원 요 구간만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좀 멋진 저는 이거 10,000원도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여행 수요 좋은 거 보면은 그리고 이번에 뭐 비가 워낙 많이 온다라고 해서 어떻게 될지 좀 보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해외여행 쪽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잘 좀 살펴보시고요. 뭐 하나투어나 레드캣 투어 같은 경우도 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죠. 2027년까지 디스플레이 1위를 중국에 내줬는데 이걸 탈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1위를 탈환한다라기보다는 고부가 가치 디스플레이를 좀 키우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OLED 쪽으로 해서 뭐 그 이상의 것을 거기다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 공급하는 것도 지금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정부에서도 뒷받침해준다라고 하면은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세액공제 확대된다라고 하는데 아주 절실한 부분이고 특화단지 지정이나 규제 해소도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서 뭐 1조 원 이상의 R&D 자금을 지원한다는데 뭐 1조 원 정도는 사실 이 뭐 디스플레이, 뭐 반도체, 2차전 이쪽에서 도움은 되겠지만 어마어마한 자금은 아니에요. 뭐 한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눠서 들어갈 테니까요. 그래서 저 1조 원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예의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민간 투자가 65조입니다. 5년 동안 65조 투자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TSA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45,000원 다시 한번 두들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45,000원 넘어가면은 한 번 더 강해질 수 있는 흐름이에요. 최근에 이 45,000원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었는데 한번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고요. 영우 DSP나 뭐 J스택, AP 시스템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죠. 영우 DSP 1,500원 구간 한번 저항 건드린 거 아주 좋고요. J스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왔다가 한번 쓱 이렇게 밀렸었는데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10,000원 두들기고 있죠. 10,000원 넘어가면 또다시 추세 만들 수 있습니다. AP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21,000원 이후간 회복하면서 좋아질 수 있고 비아트론을 뭐 같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HB 테크놀로지라던가 이런 종목들 뭐 ICD, 힘스 이런 종목들 기존에 한번 말씀드렸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상승 N자형으로 돌파 가능성 생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재인 정권 때 건설 중단됐던 신한울 3호기, 4호기 다시 한번 실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원자력 안정위원회 승인만 받으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면 착공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사에너빌리티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원자력은 이제 뭐 친환경까지는 아니고 저탄소에 해당됩니다. 완전 친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폐기물도 나오고 하죠. 그래서 저탄소 쪽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조금 강화하려다가 이제 탈원전 국가들 그러니까 독일을 비롯한 탈원전 국가들이 있고 원전 국가들이 있죠. 프랑스를 비롯한 원전 국가들 가장 뭐 대표적인 국가들인데 탈원전 국가들에서 자꾸 이거를 압박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이제 완화하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원전 부분이 완화된다라고 하면 이 원전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두사에너빌리티 비롯해서 오늘 BHI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였는데요. 예, 뭐 그리고 뭐 한전기술 뭐 이런 기술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고 G2 파워가 작년에 이제 새로 이제 등장해서 엄청 좋은 모습 보였는데 12,000원 회복되는 거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6,000원만 회복되면 강해질 수 있는데 아직 회복은 못됐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신기계는 6,000원 회복될 때부터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아까 UAE
UAM 관련 쪽 있습니다. 이슈가 있습니다라고 대한항공 때 말씀드렸는데, 자,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AAM을 활용하겠다라는 뭐 얘기가 나옵니다. UAM 나르는 이제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플라잉카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UAM의 뭐 시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데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UAM 관련주 다시 한번 관심 가질 수 있겠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1만 원 돌파하면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좋은 이슈만 너무 가득한 것 같아요. 방산 쪽, 우주항공 쪽, UAM 쪽 다 뭐 좋은 이슈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기산텔레콤이나 뭐 이런 종목들, 뭐 제이시언 시스템 이런 드론 관련주들, 뭐 그러면은 네온테크 같은 경우도 3,500원 회복되면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 해서 칩셋 미디어가 최근에 심상치 않은데 좋은 모습 보이면서 계속 치고 달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은 넥스트 칩이 좀 좋았죠. 넥스트 칩 같은 경우가 오늘 20% 거의 뭐 준상한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좋은 모습 보였고, 이제 넥스트 칩의 이제 모회사인 NCN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같이 타고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슈되는 것들 있으니까 항상 말씀드려 올랐을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런 종목들 체크해 놓으시고 조정받으면 살짝 쉬는 구간 나오면, 그리고 제가 뭐 저항 구간 회복하면 돌파하면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 돌파되면은 그때 관심 가져보시면은 또 좋은 흐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 주변 분들께도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